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앞으로 30년 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질환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것도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 집 밖으로 나가실 때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 확인하고 나가시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신경이 쓰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이 COPD와의 관계, 그리고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닥터 바로 이분입니다.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최준용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심장병은 결국은 심부전으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폐질환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보자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부릅니다. 어떤 병인가요, 선생님? 예, COPD라고 불리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네. 대부분 흡연으로 일어나는데요. 네. 실내외 대기 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은 우리의 네. 폐와 기관지가 조금씩 망가지게 됩니다. 네. 그 결과로 예전처럼 건강한 폐로 돌아가지 못하게 돼서 네. 기침이나 가래 그리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제 폐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이제 결국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되는 건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사망 원인이 1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위험하다. 어떻게 해서 위험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국제보건기구 예. WHO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의 COPD 환자는 약 2억 5,1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5년 전 세계의 사망의 약 5%인 317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주요 사망 원인 4위로 보고되었습니다. 예. 국내에서 보면 2018년 COPD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예. 22만 3,403명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사망 원인으로는 네. 8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적극적인 금연 운동으로 흡연에 의한 위험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네.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네. 오늘 말씀드릴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예. 그 발병과 사망률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폐질환 하면 사실 지금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망자 추이를 보면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많았고 그중에도 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예, 이번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폐 염증과 면역력 저하에 시달리다 보니까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증에 걸리게 되면 아주 쉽게 폐렴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결과 당연히 사망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예. 임신부나 당뇨병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만성 질환과 함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이 그래서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임산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어떤 기저질환이 없으시다고 해도 그냥 고령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기저질환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담배 얘기는 하셨습니다. 근데도 또 지금 저희가 오늘 한 30분 동안 담배 얘기를 꽤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압도적으로 담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담배 연기에 있는 많은 성분들이 우리 폐와 기관지를 조금씩 파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외에 작업장의 여러 화학 물질이나 매연, 또 실내의 난방에 쓰이는 석탄이나 여러 땔감들, 또 실외의 그 자동차 배기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 물질들도 모두 이 폐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여러 오염 물질들에 노출된다고 해서 모두 쉽게 COPD에 걸리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이것은 선천적으로 어떤 폐가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적인 감수성도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흡기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도 예. COPD의 위험성이 높아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타고나는 요인도 좀 있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뭐 처칠 수상 같은 경우는 담배를 계속 물고 살았는데도 예,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담배가 1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나쁜 공기에 좀 노출이 되는 분들이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맞습니다. 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꼭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COPD에 걸리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제 기억에는 떠오르는 분이 이제 한약재 가공 공장에서 일한 분이 계셨는데요. 선생님 가까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약재 가루들이 날리는 이제 작업장에 노출이 그렇죠. 되어 예, 계셨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래 계시다 보니 이제 COPD에 걸리셨어요. 예. 그런 분들도 계셨고 이외에 여러 가지 면이나 솜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뭐 나무 예. 가공하는 공장에서 먼지에 노출되신 분들 예. 또는 이제 화학약품이나 금속류 가공하는 공장에서 계속 예. 노출이 되신 분들도 예. COPD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장 자체가 이렇게 공기에 이렇게 뭐가 많이 떠다니면 나도 모르게 조금 조심을 하게 될 텐데 예. 예를 들어서 요리 같은 거를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예. 어떨까요? 그렇죠. 요리를 오래 하시게 되면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고기를 굽는다든지 네, 할 때 네. 많은 연기가 발생을 하지요. 그러니까 연기는 미세먼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많이 그러니까요. 들어있습니다. 예, 예. 그걸 많이 흡입하게 되셔도 예. COPD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정에서 좀 이렇게 가정 주부들 중에도 유난히 굽는 요리를 좀 많이 예, 하시는 예.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COPD의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요즘 같은 시즌이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많아지는지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여러 가지 공기 오염물질들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네. 중금속이나 오염물질들이 이 함유가 된 이 네.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들을 말합니다. 네. 그 중에서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들을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우리가 숨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폐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돼서 네. 염증을 결국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COPD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월에서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COPD로 인한 급성 악화를 가지고 입원율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월에서 5월까지의 그 입원율을 봤더니 똑같이 미세먼지 악화와 똑같은 곡선으로 입원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프를 봐도 지금 미세먼지가 높은 그래프랑 그 입원율이 높은 그래프랑 지금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죠. 옛날부터도 황사는 있었다라고 선생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때도 이제 황사가 그때부터 왔었을 테니까 분명히 우리 한방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선생님. 요거 어떻습니까?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그 미세먼지가 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반응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약에서 볼 때는 폐의 장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네. 폐는 일단 한의학적으로 건조한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맞죠? 촉촉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봄철에 이 특히 습도가 낮은데 건조한 이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건조한 나쁜 기운인 조사, 건조할 조자에서 예. 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조한 기운이 배에 나쁘다. 그게 봄에 온다. 그걸 조사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런 이런 조사가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예.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데요.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이런 조사가 침범하더라도 가볍게 기침이나 가래를 앓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예.
COPD가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 증상이 아주 심하게 돼서 예. 기침 가래뿐만 아니라 숨찬 증상까지 예.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사실은 이제 폐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폐 속 깊이 들어오게 되면은 혈관 속까지 침투를 하게 돼서 그렇죠. 우리 몸 전신의 심혈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예. 이것도 한의학에서는 이 조사가 침범을 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심혈관계 문제까지 일으키게 돼서 한방에서 말하는 혈행장애인 어혈도 예. 일으킬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현대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폐의 그 자정 기능을 좀 돕기 위해서 삼겹살 이런 거 말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한방에서도 이런 계절에는 폐 건강을 위해서 조금 드시면 좋은 그런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예, 한방에서도 이제 폐가 건조한 걸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물도 뭐 마시는 게 좋기도 하고요. 예. 한의학에서는 이제 폐를 촉촉하게 해준다고 알려진 여러 약재들이 또 있겠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나요? 예, 혹시 일상생활에서는 예. 마트나 뭐 홈쇼핑에 보시면은 예. 뭐 둥글레차라든지 둥글레차. 맥문동이라는 맥문동. 또, 식품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차처럼 끓여서 가볍게 네. 자주자주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한의학 특집을 할 때 사상체질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 소음인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는 보통 태음인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는 소음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상체질 중에 어떤 분들이 특히 또 이런 계절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체질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우선 COPD라는 병이 담배로 많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전제로 삼아야 될 거는 담배는 체질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담배가 들어오면 모든 폐는 다 파괴될 수 있겠죠. 예. 다만 이제 좀 체질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네. 원주시에 있는 어떤 인구 집단에 대해서 네. 그 COPD에 걸리신 분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 거기선 이제 그 COPD에 걸린 분들 중에서는 예. 소음인이 좀 더 많이 그래요? 걸린다고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소음인인데 뭐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들이 다 COPD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위험인자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흡연을 하시면서 남성인 소음인들께서는 각별히 COPD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그래프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실제로 선생님 보셔도 이 계절에 폐가 약하신 분들이 선생님을 찾아오는 그런 빈도가 늘어납니까? 실제적으로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천식이나 COPD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은 환절기나 봄, 가을 또는 이제 겨울에 많이 증상을 호소하신 편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가볍게 넘어갈 감기 같은 증상만 하더라도 COPD 환자들이 걸리게 되면은 아주 심하게 증상을 겪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제가 기억난 환자분 중에는 이제 그 20대 때부터 하루에 거의 담배를 2갑씩 피우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60세 때 이제 COPD 진단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금연을 하셨는데 저한테 한 75쯤에 방문을 하셨죠. 그때 이제 호소하신 증상이 봄철에 미세먼지 등등으로 인해서 뭐 숨쉬기도 힘들고 기침, 가래도 많이 나타나신다 하셨습니다. 그분 보시면 키는 거의 180 넘고 아주 크신데 몸무게는 한 61, 2kg 정도밖에 안 나가셨거든요.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 키가 크신데 COPD가 있으면 폐가 약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야위시게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COPD에 걸리게 되면 온몸이 이제 염증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몸의 근육도 많이 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근육이 쉽게 부서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빠지면 살도 같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체중이 빠지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또 이상한 그 신호를 보내게 돼서 식욕도 떨어뜨린다.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밥도 안 먹게 되고 살은 더 빠지게 되고 또 힘드니까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살이 빠지겠죠. 그런 악순환을 또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결국 이제
한방 치료를 한 2달 정도 예. 치료를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효과가 좋으셔서 예. 다시 회복이 되나요? 예, 그러면? 기침 가래 증상도 좀 좋아지셨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식욕이나 어. 또는 살 빠지는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셔가지고 예. 이제 전신 컨디션이 좋아져서 아주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철마다 환절기 전에 한 달 전쯤 미리 오셔서 이제 한방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감기가 오게 되면은 아주 막 쉽게 앓는다든지 아니면 감기를 안 걸리고 그 환절기를 넘어간다든지 해서 네. 아주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예.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호흡 곤란입니다. 막 숨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산을 올라가거나 계단을 올라가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그런가요? 예, 40대가 넘어가면서 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폐 기능이 이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문제는 폐 기능이 저하된 초기에는 본인이 잘 자각을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이제 숨이 차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 네. COPD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은 몰랐는데 폐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 또래의 건강인에 비해서 폐 기능이 한 50%밖에 안 나온다라는 이런 그 충격적인 정도까지 떨어져도 본인이 눈치를 못 챌 수도 예, 있다는 간혹 거죠. 그런 경우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숨찬 증상이라는 게 아주 주관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폐 기능이 아주 건강한 정상인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또 반대로 나는 숨이 조금 찬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볼까 해서 아까처럼 네.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예. 또래 건강인보다 뭐 50%밖에 안 나온다든지 하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능 검사라는 거는 아주 그 숨찬 주관적인 증상보다는 아주 객관적인 검사 도구라고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깊게 최대한 들어 마신 뒤에 아주 빠르게 호흡 뱉는 예. 공기의 양이나 속도를 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들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면 나도 담배 한 10년 이상 피웠는데 조금 걱정이 되시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각 증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일상생활에서 뭐 폐기능 또는 이제 뭐 COPD에 관련된 자각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 40대 넘으시면서 담배를 피셨으면 일단 기본 후보군에 들어가겠죠. 네네. 예. 그런데다가 이제 내가 가래나 기침 증상이 몇 달 계속 꾸준히 지속되는 것 같아 하면 더욱더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일상생활에서 폐기능 같은 경우는 숨을 빠르게 불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빠르게 불어낼 수 있는 것. 그렇죠. 들이마시는 거 말고 불어내는 예, 능력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어내는 힘이 이제 줄어든다고 느껴지던지 아니면은 이제 촛불 있지 않습니까? 예. 촛불을 이제 부는데 벌써 끌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촛불 끄는 것도 좀 쉽지가 않다라고 느껴지시면은 폐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걸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해서 촛불을 이렇게 붙여서 줬는데 예. 이게 그전에는 한 1m 떨어져서 이렇게 후 하면 다 꺼졌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잘 안 된다. 예. 그럼 선생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집까지 올라오는 계단 한 3층 정도를 이전에는 그냥 문제없이 걸어 올라왔다. 근데 최근에는 점점 힘들어서 중간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분들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호흡곤란의 척도로서 많이 쓰이는 거긴 합니다. 비탈길이나 경사길을 오르는데 숨이 차면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길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안 된다 이러면 예.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질환과 늘 이제 같이 다니는 병이 사실은 천식입니다. 천식. 이게 현대학에서는 천식은 이제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COPD랑 천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은 한의학에서는 폐기능 검사기가 이제 조선 시대에는 없었겠죠. 예. 그래서 그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담배도 사실은 조선 시대 이후에 이제 피다 보니까 좀 구분이 애매했을 수 있는데 어쨌건 그 COPD 같은 경우는 담배를 많이 피우신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지요. 네. 반면에 천식은 젊을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 나이 들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COPD는 점점 폐가 망가져가는 병이다 보니까 계속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는 경향을 예. 보이고요. 천식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또 멀쩡하다가도 예. 증상이 안 좋아지면 발작적으로 막 호흡곤란, 기침이 나타나는 그 호전과 악화가 극심하게 반복돼서 네. 그렇죠. 나타나는 그런 병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천식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가 되면은 COPD와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이완이 될 수가 있어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계속 변화가 생기는지, 악화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OPD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배나 여러 유해 물질들로 폐가 조금씩 파괴되는 병인데요. 예. 우리 기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세기관지에 염증이 일어나서 네. 가래가 많이 생기고 이게 기관지를 막게 됩니다. 네. 또 우리 폐, 즉 폐포가 있는데요. 예. 이 폐포벽들도 이 파괴가 되면은 벽들이 허물어져서 탄성이 없는 큰 공기 주머니처럼 폐가 변하게 돼요. 그렇죠. 이걸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적인 세기관지염과 폐기종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폐 속에 있는 공기를 제대로 뱉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예. COPD에 한번 걸리시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네. 아주 힘들어지고요. 감기 같은 병에 잘못 걸리게 되면은 쉽게 폐렴으로 이완되게 돼서 심지어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코디온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해야 공기를 들여봤다가 이제 다시 내보냈다 요게 되는데 요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폐기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COPD가 점점 진행이 되면 폐기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숨 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COPD의 원인으로 아까 담배가 무조건 1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담배 하면 생각나는 게 폐암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COPD랑 폐암도 그러면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폐암으로 문제가 되는 호흡기 질환 딱 두 개를 들라 그러면 이 COPD와 폐암 딱 두 개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COPD 같으면 담배로 인해서 기관지가 또는 폐가 둘 다 모두 조금씩 망가지는 병이라고 본다면요. 네. 폐암 같은 경우는 담배 안에 있는 여러 발암 물질들에 의해서 기관지나 폐에 있는 정상 세포들이 돌연변을 일으켜서 네. 암세포로 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COPD에 걸리신 분들은 그런데 그 정상인들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2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폐암에 걸리신 분들이 COPD에 합병되어 계신다고 하면은 폐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폐암 진단 후에 받아야 되는 수술이라든지 여러 치료들을 제때 받지 못하게 돼서 네. 예후가 아주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연은 예. COPD뿐만 아니라 예. 폐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현대의학에서는 미친 세포들이 이렇게 막 번식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암이라는 걸 선생님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암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없었겠죠. 예. 대신에 이제 종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실은 관찰을 해서 예. 그런 문헌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암도 여러 다양한 암이 있듯이 한의학에서도 우리 뭐 온몸의 피부라든지 폐 내장이라든지 예. 등에 따라서 다양한 서술이 나와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한의학에서의 암도 아주 치료하기가 어렵고 네.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 선생님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방에서 COPD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예, 우선 COPD의 기본적인 이제 치료제는 사실 흡입형 기관지 확장제죠. 예. 이것은 이제 적은 양으로도 먹는 약에 비해서 아주 신속하게 효과가 좋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약이기도 합니다. 네. 증상 관리에도 아주 효율적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관지 확장제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뭐 체중이 줄고 식욕이 준다든지 그런 그 전신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 등을 개선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눠서 네.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접근입니다.
호흡곤란 같은 경우는 침 치료라든지 한방 이완요법 등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기침 가래 같은 경우를 목표로 이제 함약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성 염증이나 식욕부진 등의 전신적인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폐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걸 목표로 이제 접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제 환절기나 뭐 이런 때 감기나 그 COPD 급성 악화를 또 예방하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또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실제로 쓰시는 그런 한약 제제는 선생님 뭐가 있나요? 예, COPD에는 아주 다양한 한약이 물론 쓰이긴 합니다. 워낙에 많은 약이 쓰이는데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약은 COPD의 안정기에 많이 쓰이는 보중익기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 보중익기라는 약은 말은 보중이란 것은 가운데를 보충한다. 그리고 익기라는 것은 기를 더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중은 우리의 비위 기능을 도와준다는 거고요. 예. 익기란 말은 면역력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약은 한 1000년 가까이 처방이 되던 약으로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약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보중익기탕을 안정기 COPD 환자들에게 투여한 임상 연구도 한 16개를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만성적인 염증이나 우리 몸의 체중 저하 또는 삶의 질 등에 있어서 많은 그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중익기탕 굉장히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그렇죠. 처방이 되겠네요. 그럼 이런 약을 처방을 하시면서 뭐 침이나 뭐 뜸 같은 것도 같이 하시겠죠? 예, 침 치료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처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의 교토대학에서 이제 침 치료를 가지고 COPD 안정기 환자한테 한 12주 동안 연구를 한 게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진짜 침을 놓은 그룹, 그러니까 한의사가 진짜 환자를 보고 정확한 혈자리에 정성 들여서 침을 놓은 그런 환자분들하고 예. 가짜 침 그룹이라 그래서 플라시보죠, 플라시보. 그렇죠, 그렇죠. 플라시보니까 혈자리가 아닌 곳에 예. 막 놓은 거. 네. 아주 살짝 예. 놓은 그런 그룹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진짜 침 놓은 그룹에서 여러 가지 산소 포화도라든지 뭐 영양 상태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심지어 체중 증가 예. 효과까지도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침 치료 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 혈자리를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혈자리를 말씀드리자면 등에 있는 폐수, 네. 비수, 신수혈 이런 혈자리도 있고요. 예. 그 또 종아리에 있는 뭐 족삼혈이라든지 예. 또 그 복부에 있는 중환혈, 관원혈 같은 것들을 예.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어깨에 있는 혈자리, 뭐 견정혈 같은 게 있는데 폐기종이 있는 분들께 그 침을 어깨 혈자리에 깊숙이 잘못 놓게 되면은 네. 그 기흉이라는 응급 사태가 어휴, 그렇죠. 발생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침을 맞아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예, COPD가 워낙 만성적인 질환이고 예. 또 난치성이다 보니까 단기간 치료로 효과를 보기는 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주에서 8주 정도 치료를 하고 네. 그다음에 반응을 봐서 예. 그다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음 해에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또 치료를 받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나요? 예, 보통 증상이 계절마다 안 좋아지면은 네.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게 좋은데 네. 전신 상태가 많이 개선되신 분들은 어떨 때는 이제 치료를 굳이 뭐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어떤 치료를 받으시건 사실은 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은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한방 치료에서 어떤 뭐 부작용 같은 거 조심해야 될 건 없을까요? 예, 모든 약은 이제 부작용이 있죠. 음. 한약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그 보중익기탕 아까 말씀드린 약만 해도 약의 가지수가 꽤 되거든요. 네. 보통 한약 처방을 할 때 10개 내외의 한약재들이 이제 투여가 됩니다. 네. 따라서 각각에 들어가는 약재별 그 지식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COPD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심혈관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마황이라는 한약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이제 호흡곤란도 이제 좀 개선시켜주고 기침도 줄여주는 좋은 네. 약은 맞는데
이 심혈관 질환이 심할 경우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의학적으로 어떤 것들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금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그 외에 이미 COPD에 걸리신 분의 경우에는 예방이라고 한다면 이런 급성 악화를 예방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독감 예방 주사나 폐렴구균 예방 접종도 받으시는데요. 이런 예방 주사를 맞는 시기에 한약을 좀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독감 예방 주사의 효과 있는 항체 활성을 네. 조금 더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참조해 보실 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선생님 또 지금 그 COPD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 현대의학 약을 같이 드시고 계실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이런 약을 드시면서 한약 처방을 같이 하셔도 괜찮을까요? 예, 기관지 확장제를 그 중심으로 한 그 진료 지침이 양약이죠.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잘 관리를 하신 분들이라 해도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전신의 어떤 불편한 여러 가지 상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네. 한약을 병용하는 경우는 아주 좀 제 생각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대만에서 의료보험 자료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COPD 진단을 새로 받으신 한 8만 명 환자들을 추적 조사했는데 그 서양약적인 치료와 함께 네. 한약을 같이 투여받은 환자분들은 그 폐암으로 나중에 이완되는 그 경우가 네. 그 서양약 단독 치료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급성 악화 시